안녕하십니까. 서초동 사람꾼 최한결의 변호사입니다. 명재법률 팀장입니다. 네, 162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상간제 소송을 준비하시는 원고가 말씀을 주셨는데 네. 남편이 집을 나갔고 상간녀가 같이 있는 것 같다. 네.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질문을 주셨어요. 이게 사례가 좀 있는데 네. 한번 말씀 주시죠. 네. 안녕하세요. 저는 인천에 살고 있는 50대 주부입니다. 저는 남편과 20년이 넘는 결혼 생활을 했고 그 과정에서 남편이 자주 바람을 피워 제가 마음고생을 많이 했습니다. 매번 용서하고 넘어가다가 이번에 친자식처럼 저를 아껴주시던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다시 한 번만 더 그러면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고 다짐했는데 남편이 또 바람을 피다가 저에게 걸렸습니다. 아이고.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남편이 바람 필 때마다 싸우기만 했지 증거 모을 생각을 못했는데 이번에는 저랑 싸우더니 바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. 그 바람난 여자 집에 같이 산다는 이야기만 들었지 어디서 뭘 하는지 어디에 있는지 알지를 못합니다. 이럴 경우에도 제가 그 여자랑 남편한테 상간자 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? 증거가 없는데 가능할지 여쭤봅니다. 주변 사람들이 남편이 옛날부터 바람 피운 것은 알고 있는데 이런 걸로도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? 라고 문의 주셨습니다. 네, 이건 진짜 증거를 만들어야 됩니다. 네, 진짜 재판부가 정말 딱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는데 네. 얘기를 들어봤을 때 진짜 바람 핀 거는 맞는데 상간제 소송을 제기를 했어. 근데 증거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. 1도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. 좀 네. 유의미한 증거가 전혀 없는 거. 네. 다 추측이고 뭐 없다. 정황 증거조차도 없다. 이런 경우는 네. 재판부가 너무 안타까운데 더 이상 낼 증거가 없습니까? 라는 취지로 계속 물어봐요. 그러면서 한길 속형하겠습니다. 뭐 한길 또 속형하겠습니다. 이 말은 뭐냐면은 뭐라도 만들어 와라라는 소리거든요. 찾아내라. 네. 보통 저희들 이제 시험 칠 때 얼마 전에 변호사 시험 발표가 있었잖아요. 네. 그 교수님께서 채점할 때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. 뭐라도 써라. 네. 쓰면은 내가 이렇게 알아들어가지고 점수를 1점이라도 줄게라고 하는데 근데 우리 이제 배운 사람들은 진짜 완벽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잘 모르면 못 쓰거든요. 근데 뭐라도 써야 돼. 쓰면은 그 교수님들께서 뭐 5점 줄 거 1점 주고 그냥 해가지고 할 텐데 아무도 못 쓰는 사람이 진짜 많아요, 의외로. 한 번도 드셨잖아요. 아, 그렇죠. 저는 뭐 운이 좋게 열심히 공부했거든요. 네. 정말 네. 눈물 흘려가면서 공부했지 않습니까? 정말 네. 검찰 시험에서 한번 떨어지고. 나중에 번외로 네. 그 책 한번 공개하시죠. 아, 책을 한번 공개해드려야겠네요. 네. 제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한번 보여드려야겠네요. 네. 네네. 아무튼 네. 이것처럼 네. 그 재판부가 뭐라도 내달라고 얘기를 할 때는 진짜 뭐라도 네. 내야 돼요. 네.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가 피고 사건이었는데 원고가 진짜 아무것도 못 내니까 자기 아들, 딸들, 진짜 어린 아들, 딸들 사실항해서 받아서 내는 거예요. 네네. 그러면서 우리 뭐 어머니가 누구랑 바람을 폈다 막 이런 내용 막 적어서 내니까 그게 다 인정이 돼. 진짜 전혀 유의미한 증거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었지만 다 인정을 해주더라고요, 재판부가. 변론 전체의 취지상 이렇게 해놨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증거는 다 없다고 치더라도 그 지금부터 뭐라도 찍어서 내야 돼요. 그 어디서 살고 있는지 무조건 찾을 수가 있어요. 남편한테 조금이라도 좀 잘해주다 보면은 뭔가 이제 증거를 흘리거든요. 어디 있다 뭐 이런 식으로. 그럼 가가지고 앞에서 막 카메라로 찍고 있어야 됩니다. 찍고 있고 뭐 영상이라도 좀 멀리서 찍더라도 이게 피고가 맞느냐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무조건 찍어서 내야 돼요. 네네.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남편이 바람 피는 거 알고 있었다 그러면 사실항에서는 무조건 써야 됩니다. 써야 되고 그 사실항에서의 물론 남편이 바람을 여러 명 폈으니까 지금의 피고가 될 사람 상간녀는 거기 없을 수가 있어요. 근데 그래도 그런 식으로 좀 적어줘야 돼요. 그 주위 사람들이 피고 이름 알았으면은 피고 누구랑 바람 핀다는 걸 들었습니다. 뭐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.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뭐 어디 산다고 들었습니다. 뭐 이런 정도라도 막 적어주면은 재판부가 볼 때 아 이게 피고가 맞구나라는 거를 좀 어느 정도로 정황 증거로 인정을 해줘요. 네네. 그리고 이런 경우에 아예 증거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그 가사조사관의 도움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. 이런 경우라면은 이혼을 청구를 한번 하는 거예요. 이혼 청구를 하고 피고 1은 자기 남편, 피고 2는 그 상간녀가 됩니다. 상간녀를 그렇게 대상으로 청구를 한 다음에 그 가사조사라는 걸 한번 신청을 해요. 그러면 이제 가사조사관이 원고와 피고 1을 불러가지고 여러 가지를 물어본 다음에 뭔가를 보고서를 올리거든요. 네네. 그 보고서에 피고 1과 바람을 핀 피고 2 얘기가 분명히 써 있습니다. 네네. 그렇게 써 있으면은 피고 2도 뭐 발뺌을 못 하죠. 그 정도의 보고서는 굉장히 신빙성이 있는 보고서가 되기 때문에 증거가 됩니다. 네. 그러다가
나중에 피고 1에 대한 이혼 소송은 취하를 해버리면 돼요. 근데 피고 2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만 그대로 쭉 가면 되거든요.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. 네. 지금 제가 하나 담당하고 있는 사건 중에 처음에 소송은 드단 사건이어서 가사법원 사건에서 피고 1, 2로 이렇게 청구를 제기를 했다가 웃긴 게 원고가 이제 그러니까 피고 2가 상간남이에요. 네. 원고는 남자입니다. 자기 와이프를 상대로 이혼 청구하고 상간남을 상대로 이제 그 손해배상 청구를 같이 엮어서 했는데 와, 한 2년을 끌었는데 결국에 원고랑 피고인은 다시 살게 됐어요. 그래놓고 피고 1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고 피고 2에 대한 소송만 남겨둔 거예요. 그럼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냐면은 그게 관할 위반이 됩니다. 또 다시 일반 사건으로 다시 넘어가야 돼요.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또 이제 한 6개월에서 7개월 또 걸리거든요. 그래가지고 우리 우스갯소리를 그렇게 얘기해요. 그 원고랑 피고인은 피고 2 때문에 더 돈독한 사이가 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도 가정법원 사건에서 그 이제 그 재판장님께서 가사조사만으로도 모든 걸 인정을 해가지고 우리 피고 2한테 화해고 결정을 내릴 때 2,500만 원을 원고에 줘라 이렇게 내리더라고요. 증거가 1도 없었어요. 1도 없었고 그냥 원고 소장 내용이 적힌 거에 그게 다였습니다. 근데도 그렇게 판단을 하시는 거 보면은 재판부가 그 드단 사건, 즉 그 가정법원 사건으로 좀 왔을 때는 증거가 많이 없다고 하더라도 좀 부드럽게 정황상 증거를 많이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닌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진짜 증거가 없다 그러면은 이혼 소송을 한번 제기해 보는 것도 한 방법이에요. 네. 좀 무서워하시는 분들도 그렇죠. 있어서. 진짜 이혼이 될까 이런 생각도 하시고 그다음에 또 내가 내 남편이 그래도 내 남편인데 우리 영감님 하면서 막 밥도 차려주고 잘해주면 다시 돌아오겠지 이런 또 말도 안 되는 착각을 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시거든요. 진짜 아닌데 바람 한번 피면 계속 바람 피고 그러거든요. 근데 이제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잘 못하세요. 그런 분들은 섣불리 제기를 했다가 그 청구 기각을 당할 수가 있으니까 한번 주의하셔야 됩니다. 네. 얼마 전에 저희가 피고 사건이었는데 청구 기각 하나 당한 게 있어요. 있는데 그것도 다 이런 거였어요. 자기 남편을 너무 좋아하는 나머지 자기 남편이랑 그냥 진짜 얘기만 하는 사람도 다 상간녀가 된 거야. 그래가지고 무리해서 막 청구를 해가지고 제기를 했어요. 결국에 청구 기각이 나왔는데 아무튼 지금 그 증거가 전혀 없다면은 무조건 찾아가가지고 동영상으로 찍어라. 그리고 여러 주위 사람들 사실항해서를 받아라. 그리고 정 안 되면은 이혼 소송을 제기해라. 그게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이네요. 네. 감사합니다. 네. 또 말하다 보니까 또 7분. 아, 시간이 정말 빨라. 네. 정말 162화는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고. 집 나간 남편과 상간녀. 근데 진짜 집 나간 와이프도 많아요. 그쵸. 진짜 더 걱정이야. 남편은 어디 나가서 잘 살고는 있겠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기 와이프가 집을 나갔대. 그러면 너무 걱정이야. 도대체 뭘 하고 있을까? 또 좀 안 좋은 데 가서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. 네. 아무튼 그렇습니다. 네. 162화는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고요. 163화 다음은 이제 우리 다음에 찍을 건데 뭐 하기로 했었죠? 피고에게 맞아요. 우리 원고 소송인데 피고에게 올바르게 자백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무턱대고 가면 안 됩니다. 준비를 좀 해서 가야 돼요. 그러면은 모든 게 인정이 되니까 그와 관련된 내용을 다음화에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여러분들 코로나 극복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. 네. 백신이 나오고 있죠. 그 중국 백신도 괜찮다 그러더라고요. 러시아가 제일 괜찮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요? 오히려? 네. 그렇구나. 역시 불공국가. 형님 나라에 진짜 있어. 뭐 괜찮대요. 그래서 필리핀 대통령도 뭐 중국 거 맞고 막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한 나라의 대통령이 진짜 필리핀 대통령이면 그래도 꽤 큰데 미국 거 안 맞고 미국 그 우방국이잖아요 필리핀이. 근데 미국 거 안 맞고 중국 걸 맞더라고요. 그런 거 보면은 저도 언젠가는 빨리 백신을 맞는 그날이 오기를 기대하면서 여러분들 좀만 기다려주세요.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근데 힘내시고요. 진짜 코로나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하다 그러잖아요. 네, 그런 것 좀 극복을 하시길 바랍니다. 저랑 같이 극복을 하시죠. 네, 지금까지 서초동 사랑꾼 차영길 변호사였습니다. 명재법률 팀장이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